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극대노. 이게 이게 노한 것이 아니라 대노도 아니고 극대노.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장관이 하는 이야기 치고는 엄청난 이야기죠. 원래 장관은 점잖게 이야기하잖아요. 게다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입니다. 강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순한 분이에요.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굉장히 순한 분이에요. 그런데 대뜸 정말 화가 납니다.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 듯이 버젓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것도 특정 회사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에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 3천억 이상 벌었습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극대노 맞죠? 엄청난 대노죠. 국토부는 먼저 해당 시기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말이죠. 현재 호반건설의 2019년, 2021년도 벌떼 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호반건설뿐만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 벌떼 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 입찰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관이 SNS에 올린 글치고는요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죽 말입니다.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이게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벌떼 입찰에서 과징금을 받은 거는 608억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벌떼 입찰 수익은 1조 3천억 맞습니다. 벌떼 입찰은요 쉽게 말하면 정부의 어떤 이 택지 공공택지에 대해서 지금 입찰을 시작을 하면요 수많은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서요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되면 그것을 말입니다. 두 아들 회사로 다 이전시켜서 거기를 개발시키고 거기를 이익을 내서 지금 아들들에게 쉽게 말하면 정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조 3천억이 넘는 돈을. 야, 참 이거를 보면서요. 기업인들이 아무리 말입니다. 아무리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핵심 동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치졸한 짓을 하는 것은요.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정도로 화를 낼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단죄도 이 극대노라는 표현에 어울리게 단죄해야 됩니다. 공정경쟁을 해친 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608억 원의 가징금만 받고요. 이게 검찰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쉽게 말하면 이게 기간이 지난 거예요. 검찰이나 쉽게 말하면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예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영자들이 욕을 먹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왜 생기겠습니까? 바로 이런 가진 자들의 더 가지기 위한 횡포, 이것이 말입니다. 예, 반기업 정서가 생기고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뿌리내리게 자꾸 만드는 요소거든요. 신세계 보세요, 여러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나 아니면 그 자식들 세금 다 내잖아요. 삼성전자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나 이부진 사장이나 다 내잖아요. 왜 이런 꼼수를 써서 이 산업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건가요? 저는 진짜 이 호방건설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스린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무조건 기업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꼼수를 써서 정여를 하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많은 선량한 기업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다 몰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실제 정부가 분양하는 공공택지도 이게 공정 경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호방건설만 이런 게 아니에요. 벌떼 입찰은요. 호방건설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한 데도 있습니다. 우미는 말입니다. 시공 능력이 26위가 되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낙찰 횟수는 12회나 되고요. 낙찰 비율은 15%나 됩니다. 호방건설은 그나마 시공 능력은 12인데요. 낙찰 비율은 11.3%고요. 낙찰 횟수는 9회입니다. 중원건설도 있습니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중원건설. 낙찰 비율은 8.8%고요. 낙찰 횟수는 7회입니다. 제일건설, 듣도 보도 못한 제일건설도 있네요. 낙찰 비율은 6.3%고요. 낙찰 횟수는 5회입니다. 라인건설도 있습니다. 라인건설도 전 못 들어봤습니다. 낙찰 비율은 5%고요. 낙찰 횟수는 5회입니다. 바로 이렇게 불공정을 저지르는 벌떼 입찰을 한 곳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수사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입니다. 불공정을 통해서 입찰을 받은 토지들 다 몰수. 그래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기업가들을 제대로 대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극대노를 했다는 것,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하다.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진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호방건설에 관련돼서는요. 과거 주택건설협회에서 말입니다. 공공택지 입찰 업무를 할 때부터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당첨 확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명백한 반칙입니다. 오늘날 거대 재벌이 된 만큼 뒤늦게라도 이것은 사회적 심판을 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존경받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말입니다. 최악의 어떤 선택을 한 기업가는요. 기업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야바이꾼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 살아남겠다는 경쟁을 통해서 같이 살아남는 거 아니면 자기들만 살아남는 거는 괜찮아요. 공정 경쟁이라면.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진짜 많이 벌어지네요. 대한민국이 합리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기반이 되고 시장경제가 확실하게 정착이 돼야 된다는 말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나 객관적인 선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극단화하는 건 당연하고요. 반드시 바로 잡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선량한 기업가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